자, 2회 모의고사는 뭐서부터 나갈 거냐면 짝수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짝수 위주로 나가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3회, 그럼 3회는 이제 홀수로 다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동일하다. 분명히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틀렸다고 볼 수 있냐면 이런 형태가 보니까 틀렸다는 알 수 있겠네요. 광역계획권은요. 시도에 거쳤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지정합니다. 그 이 사람이 지정해서 통제하면 가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승인받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동일한 도 안에 있다. 그러면 결국 시군이죠. 도 안에 있다면 도지사가 지정하죠. 그러면 이거는 3년 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또 가서 여기서 얘가 승인받아야 되는데 3년 내 승인받아야 되는데 안 하더라. 그러면 국토장관이 여기 3년 내 승인받는데 안 하면 도지사가 이렇게 되겠죠. 지정권자 같지 않고 지정권자는 결국 국토장관과 시도사 둘이지만 국토장관과 도지사지만 여기는 국토장관도 있겠고 수립권자는 국토장관도 있겠고 시도사도 있고 또 시장군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 시도에 걸쳤다. 누가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국토장관이 가서 수립을 반드시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문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이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이 신청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한다. 지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옳은 표현이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시정이 없다. 그러면 관할도지사가 수립한다. 이러죠. 할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역시 이 자체가 좀 틀렸고 할자를 정해 수립한다. 그래 옳은 거죠. 그 다음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경우가 4번이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기한을 정해서 하는 건 단독으로 조정 신청한 경우 기한을 정해서 한다는 것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나 볼 수 있느냐? 가서 4번이다 볼 수 있어요. 1번은 지정권자, 광역계획 지정권자, 수립권자는 다르다. 시도자도 있고 국토장관도 있고 시장군수도 있다는 것. 2번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랬던 국토장관이 해야 한다는 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3번은 가서 시장군수로부터 3년 내 승인 신청해야 돼. 안 하면 이 사람이 지정해야 되는 거죠. must. 그 다음 둘이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러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대. 단독으로 왔으면 기한을 정해서 조정을 권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을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 위반 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그랬습니다.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용광기 그러면 돼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1번이 맞는 얘기네요. 자, 1번도 맞는 얘기죠. 뭐냐면 광역도시에 포함된 광역시설지 되겠죠. 2번은 용도 지역이니까 자연녹지를 일반적 평균 되겠죠. 3번 도시자연공원구역 되겠죠. 그 다음 4번 보면 광휴양계열 용도 지구 되겠죠. 5번이 틀렸다를 알 수 있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볼 수 오히려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이런 경우는 결국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유통상업지역의 건축이 허용되는 것 그렇습니다. 자,
유통상업지역에 건축이 허용된다. 그랬죠. 유통상업지역에 건축이 허용되는 것은 뭐가 있겠는가? 단 조례가 정하는 건 제외다. 그 건축하는 것인데, 자, 유통상업지역은 주택이 없습니다. 또 근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보니까 1번 단독주택 질 수 없죠. 2종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저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동식물 관련 시설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자 1종 근생이다. 1종 근생은 가능할 수 있겠고요. 동식물 관련 시설은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자원순환 관련 시설 질 수 없죠. 그 다음 의료시설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질 수 있는 것이 있겠고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은 단독주택 질 수 없어요. 공동주택 질 수, 주택 자체는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에는 주택은 질 수 없어요. 유전엔 집을 질 수 없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숙박시설 일정한 경우 차단된 경우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질 수가 없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다음에 공장, 동식물, 자원 관련 시설.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빼놓고 나서는 다 질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없는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것만 할 수 없다면, 이런 걸 할 수 없다면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할 수 없다면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그만큼 오늘날 완화시켜줬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7번을 보도록 합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윤을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매수 청구 대상의 토지는 지목이 대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가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매수 청구에 보면은요,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10년간 미집행됐고 지목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10년간이 할 때는 이때는 실시계획조차 없애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은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맞는 것이고. 나 2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얘기죠. 없어요. 3번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 매수 절차에 관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라 준용한다. 맞습니다. 다음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 또 특광자 시장군수 그가 직접적인 건 빼놓고 나선 알려야 되겠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한 날부터 얼마나 2년 내 매수하도록 되어 있는 거 당연히 옳은 표현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유는 채권 당시 발행 은행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은행 등 전국 영업을 하는 은행이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이며 구체적 상환 기간과 이유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자, 여기 보면 발행 절차를 갖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거고, 발행 절차는 다만 조례는 그 이율 이자율 같은 건 조례로 다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9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의거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그러면 우선 경작 받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 농림지역에서 농업용 비료 나와서 받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원래 개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농업용 비닐 하우스 등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어떤 경우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원 받을 필요가 없지만 단
자연환경 보전 받을 수 있겠고 이때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농업용 비료하수라도 육상, 어류, 양식과 관련됐다는 받아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연환경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이 받아야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허가 대상도 신고 대상도 아닌 건축물의 건축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용지를 받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하는 것, 정답은 3번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11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우선 그러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랬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돈을 부담하라는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겠죠. 그러면 중복 지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지정할 때는요. 주민의 의견 청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서 미리 사전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의견 청취 맞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 같죠. 왜?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특, 자, 시장, 군수가 지정을 같습니다. 다음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되는 규모로서 최소한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맞죠? 규모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받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자 2년 내에 수립해야 되고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바로 5번인데 왜 그러냐 1년 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1년 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계는 1년 내야 되고 1년 내 하지 않으면 1년이 경과된 다음날 해제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시장, 대도시장 제외하고 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자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여기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 제안받은 이 사람은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여기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 사람이었다가 요청한다. 맞죠? 자, 맞는 거죠. 도시 심의 거쳐서 맞는 거고. 그러면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맞는데 다만 문제는 뭐 여기 심의가 아니라 뭘 거친다는 걸 쓰세요? 자문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이건 맞아요. 심의 거치는 건 아니라 자문 거쳐서 요청하는 맞습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장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국토기관에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이건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제한한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뭐랬어요? 공공기관장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무슨 계획과?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이걸 꼭 집어넣도록 이렇게 해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토장관은 제안이 아니라 요청하는 거죠. 요청. 그 다음 4번 국가지단체 조합. 여기 있네요. 제안을 갖다 하는데 제안 못하는 것은 국가지단체 조합에는 제안할 수가 없어요. 특히 민간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만 얻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 5번은 왜 틀렸냐? 지방공사장이기 때문에 틀렸죠. 지방공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경우 조합을 제한 민간이 하는 경우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이러시면 되겠죠. 얼마? 3분의 2. 지상권자도 포함한다. 써주면 좋겠습니다. 정답 4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15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1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네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 자, 보세요. 그거 다 하는 게 아니라 민간만이 제한할 때, 제한을 이들은 못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민간이 제한할 때, 민간 조합을 제외하고 민간이 제한할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로 뚝돼 있어. 지상권자 포함해서.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 2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아니죠. 시행자는 12가지 중에서, 12개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합니다. 근데 지정할 때 특례가 있죠. 특례는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 누구한테 했냐?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 주는 거죠. 이들이 못할 사유가 있다 그러면 지단체 등한테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병동 이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지방자치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자를 갖다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전부한지 방식을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4번 사업시행자가 실시액 인가 받은 후 2년 내 착수하지면 시행자를 변경하겠죠. 자,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의 도시를 시행하려고 할 때는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두 사람 이상은 규약을 정하는 것이고, 자, 보세요. 요거는 특례가 되겠고, 지정했다가 변경 사유는 어떤 경우냐? 변경 사유는 지정했다. 그런데 이 지정 자체가 취소됐어도 되겠고, 또 가서 했으면 요 사람은 가서 실시 계획을 갖다가 인가받아야 되겠죠. 몇 년? 1년. 1년에 안 했다. 그러면 다시 취소하고, 실시 인가받았다. 그러면 2년 내 착수해야 되는데 착수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고, 또 인가 자체가 위법부당하면 역시 취소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 이들이 파산, 부도났다. 그러면 역시 해야 되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변경 사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원형지 공급이란 말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3분의 1 갖다 있는 그대로 3분의 1, 여기는 평탄 작업을 하지만 3분의 1은 원형지 있는 그대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1번 틀린 것들 1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형지 공급 개발 당연히 얼마를 기점으로 만들어서 3분의 1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의 승인을 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 또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 처리 계획 및 기반 설치 등 관한 이행을 할 것 조건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는 알 수 있겠고요. 3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원형지를 공급하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맞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 선정된 자, 또 학교 용지나 공장 용지로 직접 개발하는 자, 이 5가지 경우가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국가 지방자치를 제외하고 원형지 개발자는 먼저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중 늦게 아니죠. 먼저 도달한 걸 기점으로 해야 되겠죠. 자, 원칙적으로 봅시다. 여기 보니까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해서 그로부터는 몇 년이라고 보시면 10년. 그런데 우리가 공사 완료 일부터 자 공사 완료 그러면 이 원형지를 갖다 공사 완료했다. 그럼 완료한 것으로부터 자 이거요 완료했다. 그러면 5년 이내. 그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공급계약 체결했죠? 완료일 있죠? 그럼 그 중에 더 먼저 도달했으면 그 먼저 도달한 걸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도달한 걸 기점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자, 여기 있어요. 원형이 공급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공사 끝났어. 그럼 여기 보면 5년인데 5년 내 언제 할지도 모르죠. 또 그럼 여기서 끝나고 나서 다시 몇 년이냐? 10년. 계약하고 10년. 먼저 끝난 날 기점을 한답니다. 자, 먼저 끝난 날 기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기간 중에 먼저 끝난 날. 그래서 4번이 틀렸으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보도록 해보자고요. 1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기본계획 방침 및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고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 정비 기본계획은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하는 거냐? 국토장관이 수립해야겠죠? 그래서 1번 보니까 잘못됐네요. 누가 해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겠죠.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 타당성. 뒤에 말은 맞습니다. 그 다음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누가 하는 거죠? 특광자 시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단위로 하면서 5년만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대도시인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도 아니죠. 대도시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여기 도시군 자 여기 그러니까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다. 이걸 갖다가 1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5년마다 재검토를 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기본계획에서 본다면 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입니다. 시장은 대도시 시장은 반드시 필수로 하는 거고 일반 시장의 경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이거는 can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나중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그 차이가 이거다. 볼 수 있겠죠. 틀렸고요. 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자, 기본계획을 갖다 했으면 당연히 몇 년마다 5년 타당성 검토 맞습니다. 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니죠. 수립하기 전에 여기는 수립 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공람 14일 이상 하고 의회 의견 듣고 심의를 거쳐서 그때 가서 수립하는 겁니다. 수립 전에 절차를 거친다. 그래야 되겠죠. 분명히 틀렸으면 할 수 있고 옳은 것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21번 보면 됐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틀린 것. 1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가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당연히 맞는 표현임을 알 수 있겠죠. 2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순환 방식 및 수용 방식, 순환 정비 사업 방식을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다음 3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하여서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역시 추진에 역시 구성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 당연히 맞죠. 그래서 이런 말을 갖다가 정리해주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하는 거 꼭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10분의 8 토지 면적의 3분의 2 그래야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이게 틀렸으면 할 수 있겠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 가로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식이 된다.
맞죠? 그래서 정답 자체가 4번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주택 재개발 사업이네요. 주택 재개발 사업이죠. 그 여기 보면 뭐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각 되겠고,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대표하는 한 사람. 여기는 지상권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여러 필지를 갖고 있다. 필지 수와 상관없이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기 보니까 지번 1, 2가 있는데 A가 있죠. 그러면 한 사람입니다. 지번 3은 공유인데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B, C, D, E 그래더라도 자 A 한 사람 B, C, D, E 하나를 볼 수 있겠죠. 왜? 소유자 지상권자 하나니까. 그 다음 소유자 확인이 안 됐다. 그럼 뺍니다. 소유자 확인이 안 됐으면 뺍니다. 그 다음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성남시 하나. 그 다음 거기 보면 FG 누구냐? 가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각 하나가 되겠죠. 하나. 그 다음 국가 하나. 그러면 자 보세요. 국가도 하나요. 여기 보면 FG 하나. 그럼 셋. 성남시 하나. 그 다음 가서 이 사람 하나. 또 여기 하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주의할 말이 되는 것은 자 보세요. A 하나. 그렇죠? B, C, D, E 하나. 그럼 둘이겠죠. 그 다음 소유자 확인은 뺀다 그랬죠. 네, 성남시 하나. 그러면 셋. 그렇죠? 넷, 다섯, 여섯. 그래야 되겠죠. 그럼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분명히 조심할 건 토지 소유자 건축물자 각각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몇 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요때 요거 좀 잘 좀 여러분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면 뭐가 볼 수 있어요? 6명. 근데 여기 이제 뭐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거죠. 여기 명수를 갖다 봤는데 동의자 수 산정한 명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얼마 동의가 있었느냐? 여기 분명히 6명 맞습니다. 근데 6명인데 곱하기 자 뭐였냐? 재개발 사업이죠. 그러면 그 토지동 소유자의 재개발이니까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 아닙니까? 2분의 1 아닙니까? 그럼 여기 4분의 3이니까 결국 우리가 기점으로 하면 6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 그럼 4.5. 그럼 4.5명이면 몇 명이 되는 거죠? 5명 이상이다. 그래야 되죠. 6명을 구하라는 건지 5명을 구하는지 몰라서 틀리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명이 아니라 5명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 꼭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25번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가 얼마야 되겠죠?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그래야 되겠죠. 2분의 1 이상. 자, 꼭 정리해 두세요. 2분의 1 이상. 자, 그래서 그 말을 갖다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네, 주요 구조란 내기 바보죠. 내력벽이야 되지. 벽이 아니라 내력벽. 그래서 역시 틀렸고.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산지 지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오케이. 바로 이것이 맞는 얘기구나. 그러나 용적률 산지 포함시키지 않지만 연면적 산지 포함되는 거예요. 용적 산지 연면적과 연면적이라는 말을 틀려요.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이다 하는 것과 꼭 조심해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3번 맞죠. 부속 건축물이란 동일한 대지 안에 주된 건물에 부속된 아니죠. 독립적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건물로서 주된 건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 건물과 분리돼야 된다. 알 수 있겠죠. 지하층은 층수 산입들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니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27번을 나가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죠. 우리가 국토장관은 요청이나 국가계획 등 국가경제 같은 걸 해서 허가권자를 제한합니다. 시도자는 지역계획 등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제한. 이거 할 때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가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겁니다. 또 시도자 그러면 국토장한테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고 과하다 그러면 해제를 명할 수가 있고 이거는 2년이면서 플러스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1번 특별처 국토장관이 지역계획이 아니죠. 자, 이거는 지역계획은 시도자가 하는 거죠. 그럼 그건 빼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주민의 의견 청취 및 건축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케이. 바로 이것이 정답이네요. 다음 3번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기간은 3년 아니죠. 제한기간은 2년 1년에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줘야 되겠죠. 다음 4번 국토교통장관이나 특별시장, 과격시장, 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자, 이게 국토장관이 하는 게 아니죠. 가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거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군구청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 보고 그럼 보고한 거 맞습니다. 그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체 없이 즉시 보고 그리고 과다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거죠. 즉시 보고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라고 쓰면 3번뿐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9번을 봐줘야 되겠죠. 29번. 다음의 건축물 중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은 바닥면적 합계를 바닥면적 합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연면적 합계하면 100이어야 되겠고 바닥면 85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관리지역 안에서 연면적이 얼마냐? 180. 그러면 자, 우리가 갔을 때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근데 여기 연면적은 100이어야 되겠죠. 100. 그 다음 3번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2층인 건축물의 건축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분명히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한다. 그럼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신고가 아니라 분명히 동시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2층 그러니까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그랬는데 자, 이런 말 써서는 안 되겠고 자,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변경이란 말 쓰면 되겠고 우리가 수선 변경 중에서 기본적으로 보면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이것이 되는 거고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업 면적에 건축하는 연면적 400축사 축사 버섯재배사 사자죠. 참고는 200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5번이 맞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기 31번 문제를 나가도록 해봅시다.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대지에 지하 2층으로 하고 지상 1층을 부속용도로 사용한 주차장으로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 500제곱미터인데, 500제곱미터에 지하 2층, 그 다음에 지상 1층은 피로티 구조 형태가 돼요. 어쨌든 주차장. 이 지역의 건폐율이 얼마냐? 50%다. 그럼 여기는 최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500의 절반이니까 2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용적률이 얼마냐? 300이다. 그러면 300% 대지면 3. 그러면 1500까지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대 연면적 얼마냐? 자, 1500 했다가, 왜? 1500 했잖아.
최대한 면적, 얘네들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갔죠. 용적률이 안 들어가지 않았죠. 그럼 여기 250 곱하기 하나, 둘, 셋. 그러면 750이네요. 그럼 이걸 합쳐버리면, 자, 750까지 합쳐버리면 뭐냐? 자, 잘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주면은, 그래서 2250이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정답 3번.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주의할 것은 그겁니다. 용적률에는 뭐가 안 들어가죠? 여기가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최대한 면적 하면, 연면적 하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이 여기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세대군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옳은 것. 역시 앞서 배웠던 거랑 동일하게 된다면 여기는 현관, 부엌, 욕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14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죠. 네, 3번이 맞죠.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 경량구조 한다. 정답 3번. 4번, 5번은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이것이 대상이 된다.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5번을 갖다 나오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되겠습니다. 무주택세가 아니죠. 85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유주택자도 가능하다. 할 수 있어요. 얼마까지? 85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설립 인가받은 후에 당해 조합원의 교체 가입. 이거 제한받는 건 지역과 직장만이 그렇게 받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3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주택 신고. 맞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항은 주택조합은 아니고, 자,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주택조합이 하는 뭐죠? 직장주택조합에 관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지역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투기발주가 아니면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이게 사양 무탈 변경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구조에 안전 위험이 있다 평가되면 재건축 사업이 시행이 필요하다면 리모델링 허가할 필요 없죠. 다시 부셔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37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일정 면적 이상 대지를 확보한 사업주체는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입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등록사업자에게도 인정된다. 맞습니다. 2번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 시 10년 이전에 해당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 거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사업계획 수행 얻을 때 80%고 95% 얻었냐 안 얻었냐 틀려요. 95%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제외하지만 95% 넘었다면 누구에게나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틀렸구나 알 수 있네요. 정답 2번 틀렸네요. 등록사업자는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이 인정 안 되죠. 원래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들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환지 방식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환지계획 작성 후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 사업시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채비지 총 면적이 얼마까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 매각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목적으로 그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경우 그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특히 국민주택 용지를 50% 이상 또 아니면 그들이 사용하거든 조합이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년 내 착공하고 2년 내 안 되면 환매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마지막 39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39번. 농지 법령상 농지 소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주말 체험 영농은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 300평이니까 3.3058 곱하기 300 해봐요. 999점 얼마 나오죠. 다음 8년 이상 농사 짓고 이농했다. 그럼 그가 소유한 농지를 갖고 있으면 경영하지 않은 10,000제곱미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3번 법정기한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에 이농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 그럼 가진 만큼 다 갖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줘야 되겠죠. 역시 틀렸으면 알 수 있겠고. 다음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상한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 만까지 갖고 나머지는 위탁하든 아니면 처분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만 그래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옳은 건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회의 홀수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은 3회 짝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